제가 이제 동양 고전은 한번 역시 특강 형식으로 날 잡아서 한번 싹 정리할 거예요. 0513 지문들에서 0513에서 다루기보다는 0513 그다음에 14 출제됐었던 거랑 이번에 출제됐던 거랑 엮어가지고 구평전에 한번 잡아 드릴 거예요. 이 정규반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정확하게 잡는 연습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의 정보 처리는 서구적이야. 당장 이제 생긴 건 이제 동양인이지만 서구 생긴 건 동양인이라고. 근데 이제 어떤 사고방식 자체는 서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잖아요. 지금 문명 자체가 우리가. 그러니까 정보 처리 역시도 그래요. 근데 이제 동양 전통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가 되게 모호했어. 그러니까 글이요.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싶어. 약간 그 느낌의 글은 어디서나 많이 볼 수 있냐면 요즘 비평가들 있죠. 뭐 사회비평가 이런 분들이 되게 현학적 표현으로 뭔가 되게 어렵게 쓰는데 뭔가 맛깔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약간 그 느낌이 작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면 뭔 소리 하는 거지 싶은데 이게 또 이제 좀 글로 먹고 살려고 했었던, 기본적으로 좀 교수님까지 되시는 분들은 되게 글 쓰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문체의 글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교수님들 중에는 얘기도 하는 건데 필기하세요. 일단 큰 흐름 잡아볼게요. 일단 가는요, 여시춘추에 나와 있는 음악에 대한 관점을 일단락해서 먼저 주장을 펼치고 근거를 펼치고 예시도 들어주는데, 거기에 묵자였을 거예요. 묵자가 반박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시 재반박해요. 그리고 2단락에서는 뭔가 되게 장황하게 많은 주장과 근거들이 나열되는데 그럼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내용적 관점이었던 것 같고요. 3단락은 내용도 있지만 좀 더 형식적 관점이었던 것 같고요. 4단락은 그래서 음악의 목적이 뭐냐에 대한 초점을 두고 갔던 것 같다. 그럼 이거를 되게 잡기가 너무 힘든 게, 우리가 과거제 지문 기억나죠? 그 인과구조 잡은 거 다 끌고 오면 끝도 없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만 털어버린 거야. 자, 그런데 이제 18번 문제 풀다 보면은 4명의, 그러니까 4개의 관점이 나오고 4개를 비교돼줘야 되는데 역시 디테일로 가면 끝도 없어요. 가장 핵심으로 왔었어야 돼. 그럼 가장 정보가치 높은 거는 주장 근거에서도 사실은 주장이잖아. 그래서 여시춘추는 음악을 당연히 인정했고, 묵자는 야, 지배층만 뭐 사치롭게 하는 건 그런 거 거부해야지라고 하고, 노자는 우주만물의 근본이긴 한데 우리 욕구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현실 음악을 거부했다면, 장자는 똑같은 논리인데 우리의 자연적 감정을 실현하는 게 우주만물의 근본을 실현하는 거라 봐서 선왕들의 음악을 또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러면요 18번이 답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골 때리고요. 저렇게 표 털어버리면 바로 표로, 그러니까 핵심을 잡으면 바로 털어지는 게, 봐봐. 지금 결국에는 그러니까 다 똑같진 않아. 비교대결해 보면 막 뒤쪽에서 많이 갈려요. 그런데 음악을 인정했다는 측면은 둘은 같잖아. 지금 여시춘추랑 장자는 같은 편 먹어야죠. 그럼 정답 4번. 장자랑 여시춘추는 둘 다 인정이거든. 근데 일단 다르다가 뭔가 좀 이상하고, 묵자는 거부했잖아. 얘네는 인정했잖아. 맞죠? 그러면 둘 다 부정적이어야 되는 거죠. 아, 뭐라고? 달리가 틀렸구나. 둘 다구나. 예, 얘네도 인정. 얘네도 인정. 공통적으로 인정. 얘네는 거부. 그럼 당연히 둘 다 부정적이어야 되는 거죠. 정답 4번 끝인 거예요. 됐죠? 근데 이거를 자꾸 발췌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판단할 게 존나 많아. 진짜로. 처리할 게 많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선왕을 인정했냐 안 했냐, 뭐 자연의 자연스러운 감정 욕구가 어쨌냐 저쨌냐, 뭐 끝도 없어. 이 느낌 아시겠죠? 좀 이따 같이 한번 풀 거고, 일단 이 흐름 맥락에서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우리 17학년도에 풀었었던 바로 그 지문이에요. 음악적 아름다운 지문. 그래서 1단락에서 음악적 아름다움, 일단 한슬리크 견해 압축해서 때려박는 거 보니까 기출연계 하는 원리가 딱 나왔죠. 기출이 되면 1단락에 다 때려박는다고. 그래서 1단락에 17 그 음악 지문 다 때려박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는 조성음악과 협화음 기억나죠? 협화도 수식 계산해가지고 산수 계산해가지고 뭐 440분의 660, 뭐 660분의 440 해서 6분의 4 이게 크냐 작냐 가지고 뭐였지? 그게 음정이 높냐 낮냐 이런 거 있었잖아. 그걸 다 때려박아 놓고 조성음악과 협화음악이 19세기 한슬리크 등으로 대변되는 대표였다. 내용보다는 형식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근데 입시로 넘어오면서 샘벨 같은 표현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을 본 거냐?
형식과 내용 둘 다 되게 큰 차이가 왔는데 일단은 조성음악 대신에 무조음악으로 협화음 대신에 불협화음으로 예술의 형식을 가져가고 내용 역시도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라는 내용적인 측면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얘네는 형식만 강조했지만 얘네는 내용을 좀 더 강조했고 얘네는 조성음악과 협화음악으로 갔지만 얘네는 무조음악과 불협화음으로 갔다. 이 비교대조 표 그리고 딱 끝나는 그런 느낌으로 잡히는 구조적인 정보 처리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되게 쉬워지거든. 그러면 저한테 이제 여기 필기 다시 1분씩 잡아주시고 저한테 오세요. 필기 다 한 사람은 필기한 거 다시 정확하게 좀 잡아보세요. 오늘 이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끝나자마자 책 덮지 말고 오답 이후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할 거, 질문들, 수업 후기들 올려주세요. 그게 초인지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처리하면서 가는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공부가 의미가 있으려면 그런 접근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로 오세요. 18번. 음악의 견해 설명하기 위해 견해와 대비되는 견해를 제시했다. 맞죠? 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시춘추와 묵자. 나 같은 경우에도 뭐 19세기, 20세기. 누구였지? 아까 한슬리크랑 샌베르크. 대립. 맞죠? 일단 A는 주제 구조 잡았더니 오케이. B를 볼게요. 예시요? 맞아. 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확실히 예시가 있었던 것 같다. 역사적으로도 가깝잖아요. 뭐라 그러지? 여기. 악보. 악보까지 있잖아, 실제로. 근데 얘는 여시춘추면 언제야? 춘추전국 시대면 몇천 년 전인데. 남아있나? 모르겠어. 얘도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한 70% 정도? 근데 불안하니까 진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좁히고 발췌독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봐봐. 비교를 했나? 잠깐만. 나는 음악만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 여기까지. 가가 비교를 했나? 가도 주제는 음악인데 음악 외적인 얘기를 했었나? 봐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좁히고 발췌독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구조로 보면은 얘는 뭐냐면 포괄성을 보고 있는 거야. 예술의 하위 영역이 뭐예요? 음악도 있고 그 다음에 회화도 있고 그 다음에 문학도 있고 그러면 주제는 얘인지 알겠는데 여기까지 다뤘나? 즉 포괄적으로 다뤘나? 그런 주제 구조적인 관점에서 낸 선지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됐어?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바꿔 얘기하면 사실은 거의 음악만 다뤘을걸? 왜냐하면 다른 예술을 다뤘으면 분명히 우리가 예술의 내용 형식으로 어디선가는 털어냈을 거고 그러면 구조를 털었기 때문에 기억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 근데 기억이 없다는 건 이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좁히고 가라는 거야. 좁히고 보시면 알겠지만 가는 없어.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됐죠? 쭉 훑어봐도 음악 얘기만 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당초 주제 구조를 포괄적으로, 특히 주제를 포괄적으로 어디까지 주제가 담고 있는지 그 범위를 물어보기 위한 설계의 문제인 거고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정보 처리를 했으면은 어려움 없이 발췌독을 해도 판단이 됐을 텐데 그런 주제 구조 못 잡는 습관으로 정보 처리했던 학생들은 아씨 어디 있지? 막 이러고 있다니까.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필기하시고요. 아이고 죽겠다 야. 자, 그 다음에 17번 여시춘추의 견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의 디테일을 묻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죠. 디테일이라고 하더라도 주제, 구조, 가치 판단, 핵심 원리 이해 이런 거 초점을 두라고요. 자,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 형식적 관점이고 형식적 관점 아까 3단락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근데 형식적 관점으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2번 선지. 훌륭한 음악은 군주, 신하, 아버지, 자식, 어른 같은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는 사실은 예상 가는 반론에 재반박하는 내용 있죠. 일단락의 그 구조로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3번 선지도 얘들 주장의 핵심이야. 사실은 이렇게도 들어오고 주장의 핵심이야. 그런데 이제 5번에서 보면은 뭐냐, 내가 그래서 중요한 게 그 얘기예요. 쾌활한 사람이든지 우울한 사람이든지 주체에 따라서 사실 달라진다는 관점이 있거든요. 얘도 정답 5번이었던 건데 뭐 잘 안 잡혔을 수 있고 좀 이따 지문 털고 같이 보면 보일 거예요. 일단 필기하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2일 수능부터는 예술의 내용, 형식, 주체도 좀 초점 두면서 가주시면 좋다. 자, 18번. 아까 설명했었죠? 보니까 여시춘추랑 노자랑 편 먹어야 되는데, 여시춘추랑 장자랑 편 먹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같은데 다르다고? 틀렸다 그랬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의 디테일로 가는 거예요. 이 문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세부 정보 일치가 아니라 주제 구조 같이 판단하라는 얘기인데, 그냥 1번 끝났네요. 조성음악이 19세기 한슬리크 같은 애들이 주장했던 거고, 얘는 20세기 샌베르그 같은 애들이 주장했던 건데, 무조 음악으로 같잖아. 그냥 정답 1번 끝이야. 그러니까 환장할 정도로 쉬워. 주제 구조 잡으면 그냥. 왜 틀릴까 이런 걸? 그쵸? 굳이 좀 더 털어보면요. 이거는 뭐야? 딱 봐도 파음, 협파음 같아요. 어디로 갔어? 불협파음으로 갔잖아. 3번 선지도 사회 비판과 풍자, 내용으로 사달라게 잡아놓은 거고요. 정확한? 이게 틀렸네. 형식이 정확하지 않아. 이 정확한 음높이 안 썼어요. 형식으로 사달라게. 그렇죠? 거꾸로 가야죠. 불협화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전통적 알은 거부하는 건 맞아. 근데 감정, 내용 드러냈다니까. 딱 보면 잡혔다. 사진 올려주세요. 주제 구조 잡으면. 자, 그러면 이제 21번 같은 게 신령이에요. 뭐 질문하고 탐색하고 분석적 읽기하고 재구성하기 하고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주제 구조 잡으면 된다니까 얘도. 신령은 그냥 주제 구조예요. 니은 관점에서 디귿을 비평해 보래. 자, 니은은 한슬리크 견해, 형식을 중시하는 관점. 디귿은 쇤베르크 표현주의, 내용도 강조하면서 형식은 무조음악으로 불협화음으로. 자, 그러면 니은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형식을 강조하고요, 조성 중시하고요, 협파 중시했어요. 자, 비평하라 그랬으니까 반대 서술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범주 넘어가면 안 된다. 기억나죠? 아, 20번. 20번. 자, 그럼 봅시다. X로 표시된 말하는 음악 선율은 주관적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므로, 잠깐만. 자, 감정이란 건 내용이잖아. 내용을 근거로, 얘를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지금. 근데 내용을 근거로 하는 거는 누구의 주장이야? 디귿. 맞죠? 20세기 샌베르크 표현주의의 주장이라니까. 디귿의 주장이에요. 당연히 아웃이고. 2번 선지. 삐에로 문장을 한 낭송자가 가사를 낭송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개입함으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네. 왜? 지금 얘네들은 형식적인 관점, 조성의 관점, 협화의 관점, 특히나 형식적인 관점을 초점에서 봤잖아. 즉, 내용에 초점을 두는 것은 잘못됐다. 됐어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좀 이따 지문 같이 털고 보면 더 잘 보일 거야.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게 이제 21번인데, 이런 신령이 나와도 결국에는 주제 구조 같이 판단하면 보인다고요.
사진 찍어 올려줬어요? 자, 봐. 자, 봐. 구조가 중요하다. 맞죠? 두 글 다. 왜냐면 봐봐. 아까 가 같은 경우에도 내용도 있고 형식도 있었어. 적절한 높낮이 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나 같은 경우에도 19세기는 모르겠지만 20세기는 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주제 구조 잡으니까 1번 선지? 그럴 수 있겠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한번 볼게요. 두 글은 창작자와 감상자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음악적 가치를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 잠깐, 뭔 소리지 또 이거는? 잠깐만, 창작자, 감상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야? 우리가 주체를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근데 주체 안 잡았으니까 안 보이지. 제대로 안 잡았으면. 잠깐만, 도덕적 조건은 가의 주장인데? 나는 도덕 이런 거 없는데? 일단 3번 확실히 틀린 것 같고. 4번 볼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악이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 쓰였지만, 자, 일단은 내용, 감정 표현이래요. 음악에 대한 인식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되게 포괄적으로 다 들어와 있네? 주제 되게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네요. 작곡을 할 때 한 가지 기준이나 방법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러네. 그 전체를 포괄한다는 주제적 관점에서 보면 4번이 제일 타당한데? 야, 잠깐만. 1번은, 1번 얘기는, 즉, 형식을 강조하는 관점이네요. 야, 근데 보자. 가가 형식을 강조했을까? 아니요. 거의 한 95대 5 정도로 내용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석 틀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만 되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항 설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데 이걸 발췌독해봐. 있어, 내용은 또. 어떻게 풀라는 거지? 자꾸 이 미궁에 빠진다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봐. 일단 내용은, 글의 내용은, 정보의 내용은 뭐냐? 예술, 내용, 형식, 주체야. 자, 그럼 구조는 뭐냐? 가에서 여시춘추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술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술의 구조적인 측면도 예술의 형식적인 측면도 일부 있어요. 하지만 중심은 내용이야. 나에서는요. 형식을 강조하는 관점과 내용을 강조하는 관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걸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는 뭐겠어요? 당연히 4번이지. 동서양이라는 배경, 포괄. 맞죠? 즉 감정 표현, 내용 표현의 도구는 맞긴 해. 그런데 형식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생각 차이도 있고 내용에 있어서 생각 차이도 있어. 오케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4번이겠구나.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사진 찍어주시고 자, 지문 같이 털겠습니다. 자, 중간중간 이제 필기 시간 제가 여유있게 주고 생각할 시간을 여유있게 드렸어요. 그 이유는 좀 쉬는 시간도 가지라는 건데 틀린 이유를 좀 작성해서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지금 자, 보이시죠? 자, 틀린 이유 써주셔야 돼. 모두 다. 아시겠어요? 다 맞았으면 다 맞았다고 써주세요. 다 맞았으면 다 맞았다. 하나로 틀렸으면 틀린 이유 써주세요. 제발. 좀 이거 그냥 참석만 해놓고 지금 안 듣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캠스터디 이런 거 이제 여러분한테 웹캠 보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지까지도 이거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지금. 자, 공부하셔야죠. 봅시다.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물음표 Q로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대답입니다. 19세기 한슬리크. 인용을 하네요, 주장을. 음악의 아름다운 외부에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절대론으로 보겠다. 오로지 음과 음의 결합, 형식으로만, 예술의 형식으로만 보겠다는 관점이네요. 예시도 있네요. 보니까 어떻게 됐어? 조성음악이다, 형식이. 제목 가사 같은 내용은 있다, 없다? 내용은 없다. 7개의 음을 사용하여 음계로 구성했다. 규칙적인 화성 진행을 한다.
조성음악이다. 구조적인 기본 틀이었다. 오케이. 형식을 굉장히 중시하는 관점이네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듣고 계시죠? 수업 듣고 계시죠? 제발 쌓아놓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순간적으로 아차 싶은 게 이거 설마 6시에 참석했습니다 쓰고 링크 있으니까 나중에 보나? 언제 하실 건데요? 내년 아니라고요. 제발 오래 하세요. 봅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서양음악은 전통적인 아름다움 거부하고 아하 오케이 20세기에 지금 전통과 뭔가 다른 거죠 이제. 자 봅시다. 그러면 불협화음이 반드시 협화음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기존의 조성음악으로부터 탈피를 보여주는 게 표현적 음악인데 결국 뭐냐, 굳이 이제 잡자면은 이는 무조음악, 곧 조성음악, 무조음악이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 거죠. 불협화음, 협화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봤더니 오히려 얘네가 예술 점 영역을 배경으로 범위를 다루고 있네. 됐죠? 특히 샌베르크는 뭐라고 했냐? 솔직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한 이념이 주제인데 그 한 이념은 뭐겠어요? 당연히 표현주의겠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나 역점이고요. 20세기 초 배경이니까 세모 쳤고요. 서양음악 전통적인 아름다움. 일단락 내용을 거부했다.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왔을까? 일단락은 협화음이었는데 불협화음으로 갔다. 일단락은 조성음악인데 탈피해서 무조음악으로 갔다. 그걸 표현주의라고 하고 대표는 샌베르크다. 그리고 음악뿐만 아니라 전체 예술 영역에서도 나왔다. 쭉 오케이. 하나 더. 표현주의 예술은 소외된 인간 내면의 주관적 감정. 오케이. 여기는 내용도 강조하는 관점이구나.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협화음을 불협화음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조성음악을 무조음악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인간 내면의 주관적 감정. 사진 찍어 또 올려주세요. 추가된 내용이 있으니. 계속 갑시다. 무조음악은 12개의 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다양한 불협화음을 다룬다. 대표적인 예는 예시 얘기하는 거지, 예시. 결국엔 봐봐. 무조음악, 형식은 그래요. 이 작품은 시 내용, 가사 내용, 내용과 형식을 이런 걸 따르고 있구나라는 예시로 털고 끝난 겁니다.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이 곡의 성악 성분은 새로운 기법을 썼대요. 형식이 새롭대. 즉 악보의 음표를 포기하였으나 모든 음표 X표를 해가지고 높이를 형식적으로 봤을 때 높이가 명확하지 않대요. 또 낭송자가 뭐한대? 사이비판과 풍자를 담는데요. 내용이 그렇구나. 또한 기악 성분은 다양한 악기 주법을 쓰는구나. 형식적인 측면. 이 곡은 무조적 입장에서 형식적인 측면, 새로운 성악 기법 형식적인 측면, 새로운 연주 기법 형식적인 측면, 표현주의 음악이 그렇구나. 오케이. 사진 찍어서 주시고 이쪽으로 봅시다. 그럼 이렇게 이제 정보 처리가 됐을 거고, 보이시죠? 야, 우리 여시춘추 안 봤다. 맞지? 봤냐, 여시춘추? 안 봤지? 시간 돼요. 봐야 돼. 왜 여시춘추 안 보고 나부터 봤지? 보다 말았나? 왜 갑자기 여시춘추 안 봤지? 자, 봅시다, 같이 여시춘추. 춘추전국시대 논쟁 중 하나 주제 세팅이 됐죠? 음악이라고 딱 세팅을 했었죠? 여시춘추라는 관점이 있죠? 이 저작에선 뭐라 그랬냐? 첫 번째, 음악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출, 내용, 형성된 것이며, 백성교화의 수단, 이것도 내용이죠. 즐거움 주는 욕구의 대상도 내용이죠. 지배층의 사치스러운 음악 향유를 거론하며, 자, 지배층 니네만 해, 사치스러워,
라는 걸 바탕으로 거부하는 묵자의 견해도 있었으나 이는 자 너는 자연적 욕구를 거스르는 거야 라고 비판, 재반박했고요. 즉 예상가능 반론, 재반박 구조라고 합시다. 그럼 재반박 근거가 나와야 될 텐데 야 자연스러운 욕구 거추는 거야. 또 너 지배층이라 그랬지? 신분, 연령 이런 거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거야 라고 반박한 것 같아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눈중을 이렇게 잡아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가를 읽을 때 일단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잡히지. 여시춘추는 내용은 자연스러운 감정 표출, 백성교화의 수단, 즐거움 준 욕구의 대상, 예상가능 반론은 야 지배층 사치야. 그랬더니 재반박은 어떻게 했어? 야 사치스럽다기보다는 자연적 욕구고요. 지배층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즐기는 거야. 됐죠? 계속 갑시다. 이전까지는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지만 이전의 견해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영향. 여시춘추는 다르대. 어떻게 다른지 볼까? 아하, 중요한 말 나왔죠. 주체. 모든 사람. 주체에 따라서 다르다. 결과가 다르다. 인간이 감정을 가진 것처럼 음악에도 감정이 있다. 자, 여기도 지금 처럼 유추의 방식으로 인간 감정, 음악 감정. 음악을 통해서 감정 요소가 된다. 표현하기가 된다. 그러면 갑자기 쌉소리가 나오네요. 근데 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전에만 이중 봤어도 뭔 개소리지 이랬는데 요즘 보니까 이거야. 봐봐. 음악을 들으면 우리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잖아요. 오래 살 수도 있었겠지 뭐.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구나. 오케이? 계속 봅시다. 음악을 통해 감정과 표현이 적절해지면 결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또 평온해지고 평온해졌으니까 생명 연장까지도 가능해진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요즘도 봐봐. 그 공장? 그러니까 요즘 뭐지? 그 농경 공장 있잖아요. 공장에서 농사를 짓잖아. 아이, 뭐 처음 듣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땅이 면적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작물을 심을 수밖에 없는데 공장에다 심으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24시간 물 주고 막 빗 째가지고 막 이렇게 한 면적에서 그 뭐라 그러지? 아무튼 있잖아 이거. 근데 여기서 좋은 음악 들려주면 잘 큰다며. 아니 진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아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처리해도 난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쌉소리만 한 게 아니구나. 오케이 너희는 그런 생각이구나. 알겠어. 나는 동의 못해도 알겠어. 이 정도만 잡아줘도 충분하다고요. 그러면서 천재를 채운 갑자기 또 기 얘기가 나오네요. 기가 음악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데 조화로운 소리가 공명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나 천지의 조화에 기여가 되고 인체 내에서도 원하는 음악만 들어도 이제 만병통치가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옛날엔 그랬을 수 있죠. 자, 음악의 작용에 따라서 자연은 생겨나지만 조화로운 소리는 뭔 소리야. 자, 음악은 근원에서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 자, 조화로운 소리는 적절한 우리 인위적 과정을 통해서만 생겨난다. 오케이. 좋은 음악은 소리는 이거 형식 얘기인데 드디어 형식 얘기가 드디어 나왔다. 좋은 음악은 이게 중요하다. 형식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왜 쌉소리 같냐면 우리가 뭐 음향의 조화 이러고 있으면은 뭔 개소리지 이렇게 되니까 그러는 거야 요즘에는. 근데 동양 전통은 뭐예요? 항상 밸런스 맞죠? 중도 맞죠? 음향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 자연 친화 이런 걸 강조한 입장이니까 음악도 그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은 좋은 것 같고요. 사진 찍어 올려주셨죠? 필기가 거의 끝났죠? 자, 그 다음 달락 가봅시다. 음악에 대한 여시춘추 입장은 인간의 선천적 욕구의 추구를 인정하면서도 지나친 욕구 추구는 또 그게 아까 얘기하셨던 그게 바로 중도, 밸런스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이런 입장은 이런 얘기로 분명 확인할 수 있다. 바꿔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얘기를 지금 한 번 얘기했고요. 2번 얘기했고요. 3번 얘기했고요. 이 원칙에 따르면 자연적인 욕구에 따라서 음악을 즐기면서도 생명에 도움이 되면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판단된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개인적 욕구에 따른 1차적인 음악보다 뭐라고? 절도 있게 표현한 선왕들의 음악이 더 좋고 교화의 기능이 있다라고 뭐 얘기하면서 끝났대요. 필기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정리.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 잡자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음악이 존나 좋다. 그리고 그거를 주장 근거 하면서 자기 생각을 펼쳐나가는 일종의 동양 전통 논설문 성격의 지문이구나. 그리고 뭐 도덕 교화라든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든지 백성교화 수단이라든지 그 얘기 일단락부터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 내용적인 측면이잖아요. 가끔 이제 형식적인 측면으로 아까 잡아줬었던 뭐 높낮이가 적절해야 된다. 이 정도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정도 잡은 상태에서 가자고요. 왜? 같은 내용 어차피 반복한 거야. 원래 특히 동양 전통적인 비문학 성격이 그래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주제고 맞죠? 가도 묵자 얘기 나오고 나도 그 얘기 나오니까 오케이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예시. 그러네. 가는 예시가 없었어. 나는 예시가 있었네. 맞네. 3번. 오히려 나가 그랬죠. 나가 다른 예술 장르까지 끌고 와서 비교대조 했었죠. 이거 안 잡히면 좁히고 발췌도 해주시라고. 아까 그대로 필기하셨으면 넘어갈게요. 정답 2번. 자, 기억에 제시된 음악에 대한 견해와 부합하는 진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시춘추 가 디테일인데 그렇다고 막 발췌독이 아니라 그랬어. 봐. 너무 큰 소리 작은 소리 이루어지는 음악은 적절한 음악이 된다. 3단락 후반부에 나오는 형식에 대한 얘기라는 게 보였을 거고 훌륭한 음악은 군주시면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라고 아까 1단락에 구조적으로 처리가 됐을 거고 선천적 욕구에 따른 것이다. 억지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뭐 1단락에 예상 가는 반론 구조에서 보였던 것 같아요. 음악에 감정이 있다는 건 사람의 감정이 있다는 것 같으니 음악을 듣고 감정을 적으면 마음이 쾌적해진다. 아마 뭐 2단락 정도에 나왔었던 유추 정도로 보이고 근데 이제 중요했던 게 뭐라고? 주체라고. 주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 5번이구나. 보이죠? 그러니까 발췌독으로 하나하나 갈 게 아니라 주제, 구조, 가치 판단 빡세게 해가지고 잡다 보면 이렇게 이상한 놈이 검거되고 이 검거된 놈이 범인이라고 특정 짓기 위한 발췌독을 가시란 얘기예요. 언제 이걸 잡범들 다 잡고 있을 거야. 넘어갑니다. 18번. 가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핵심은 뭐였다? 장자랑 여시춘추는 같은 편 먹고 있는데 왜 묵자 태도에 달리게 반응하냐네. 정답 4번 바로 나왔고요. 아까 필기했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자, 한 이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뭐야? 19세기 한슬리크 형식을 강조했고 내재론의 강조, 그러니까 뭐였지? 형식주의. 다시. 한슬리크 19세기 조성과 협화음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입장이고 얘네는 무조음악으로 봤죠. 그럼 정답 1번 바로 구했다는 얘기예요. 화음으로 표현하는 거 협화음 당연히 19세기 한슬리크 관점. 사회 풍자 비판 이거는 당연히 한 이념 내용에서 나에 해당하는 거였지만 정확한 눈높이가 형식적으로 틀렸던 거였고 불협화음을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협화음으로 해결한다. 이것도 지금 19세기 그 얘기고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감정이 표현한다고 그랬었잖아. 내용 중시한다고 그랬었잖아. 그래서 내용 형식 제대로 잡아보면은 바로 정답 1번 보이는 거 어려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설명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니은의 관점에서 디귿을 비평해봐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은 관점 뭐였어요? 협화, 조성, 형식을 강조하는 관점. 내용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관점. 그래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관점. 내용 중요하지 않아 라고 했던 관점 1번, 2번 바로 보였을 겁니다. 됐죠? 반면에 얘는 내용을 중시하는 관점이잖아. 얘는 내용을 중시하지 않는 관점인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1, 2번 보자마자 내용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네. 둘 중 정답이겠네. 좁히고 발췌독도 여기서 되겠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집중합시다. 여기도 바로 4번으로 갈게요. 바로 4번. 봐봐. 전체를 포괄하고 있죠. 내용적인 측면도 있으나 플러스 뭐라고? 형식적인 측면도 있고 플러스 뭐라고? 포괄적으로 전체는 다른 관점들도 있구나. 오케이. 정답 4번. 됐습니까? 주제 구조 가치를 판단했을 때 포괄적인 주제는 정답 4번. 이 느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쑥 흐름을 가져가 버리니까 평소에 듣던 수업 스타일과 달라가지고 좀 놓치는 경우도 있을 거라서 보충 영상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단 지금 좀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잘 따라하고 있고 한 그룹은 잘 따라하기 힘들어하는 건데 이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제발 복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자꾸 내신하는 학생들도 내신 1등급이 나와보면 아는 부분인데 회독수 차이예요. 내신을 10번 이상 돌리면 1등급이고요. 5번 이상 돌리면 2등급이고요. 3번 정도 돌리면 3등급이에요. 거의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확하게 소화했냐? 인출할 수 있냐야. 그래야 인출이 돼야 시험장에서 맞잖아요. 인출이 100% 돼야 맞잖아요. 야, 수학 풀이 과정 90%, 95% 맞으면 뭐해? 정답 결국 못 내면 아웃인데. 근데 뭐냐면 자꾸 안다고 착각하고 적당히 덮으려고 그래요. 그 디테일, 세밀한 지점들에서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제발 귀찮아하지 마시고 귀찮아하고 싶지 않으려면 애당초 처음부터 수업 한 번 들을 때 정확하게 들으시고 오늘 수업 끝나자마자 가급적이면 바로 틀린 내용 오답 정리하시고 성찰하신 다음에 부족한 부분 체크해서 내일 보충 영상 링크 드리니까 그거 가지고 제발 좀 봐주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이 스트리밍 링크는 며칠 정도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놓친 부분은 다시 스트리밍 링크 열어가지고 배속으로 한 번 더 보시고. 아시겠습니까? 자, 고생들 많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이제 저는 올해 입시 레이스는 이제 땅 하고 울렸다고 봅니다. 드디어 내신이 끝났고 이번 주에 대부분 방학이 다 들어갑니다. 나는 한편으론 우리 자기들 생각하면 땡큐인 게 코로나 4단계예요. 왜? 안 해. 안 한다고. 근데 이런 잔소리를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비를 저는 나 진짜 되게 웃겼던 게 코로나 4단계 확정되기 전에 나는 애당초 커리큘럼을 짰어. 그렇게 코로나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짰어요. 왜? 어떻게 될지 몰라. 역시나 여름방학이죠. 여름이죠. 밖에서 놀아야죠. 사람 눌렸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캠스터디 같은 것도 진행할 거고 매일매일 몇 시간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확인하는 그런 작업까지도 갈 수도 있는데 의지예요. 우리 자기들 의지라고. 예, 갈아 넣읍시다. 고생도 많으셨고 이 방학 한 달이 퀀텀 점프, 그래서 Y의 궤도가 최외곽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의 역치 넘기는 에너지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틀린 문제 오답 정리, 질문,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 일주일 동안 공부할 거, 기타 질문 올려주십시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방학 커리는 이미 한 번도 올려드렸지만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유튜브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뵐게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